홍콩 후짜. 네, 안녕하세요. 아이가 초등 고학년입니다.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얼마만큼 영어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네, 굉장히 좀 심플한 질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예비 중학생들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절실한 질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예비 중학생들을 둔 이제 부모님들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 질문이죠. 나아가가지고 저학년이지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알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그리고 선댓글 준비됐으면 한번 출발! 자, 일단 고학년, 즉 이제 뭐 예비 중학생이 이제 되기 직전이다. 보통 한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이제 고학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중학교 영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맛을 보면 좋겠죠.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 진학을 하게 되면 학교 급이 바뀌죠, 그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뭔가 급이 바뀐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기대감도 있겠지만 가서 내가 친하던 애들이랑 이렇게 누구누구랑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좀 막연한 좀 두려움도 있고, 가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제는 진짜 뭔가 이제 피할 수 없다, 정말 성적으로 이렇게 등급도 딱딱딱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 다 이제 학원도 다니고 이럴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이 급이 바뀔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좀 준비를 해두면 되게 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학교 생활, 친구 생활 이런 것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이 영어에 있어서 뭔가 좀 내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또 스트레스에 또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래서 영어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준비를 해두는 게 좀 좋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수학의 어떤 선행을 한다 개념하고 솔직히 다릅니다. 수학 과목에 선행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우리 초등학생이 일반적으로 수학을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미적분을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윗단계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배운다. 이렇게 되면 사실 미적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 미적분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도 하고 뭐 이렇게 DVD로 영상도 보고 하다 보면 깊이가 깊어져 버리거든요. 깊이가 깊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미 뭐 중학교 실력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해리포터 같은 거 쭉쭉 읽다 보면 이미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 이상은 뛰어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깊이에 있어서 들어가는 거하고 일단 수학 교과 같은 어떤 이런 그 진도 베이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어떤 깊이에 있는 것들을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한번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입시 영어에 있어서 교육 과정을 따르는 어떤 단어, 그리고 나아가서 문법, 이 두 개를 초등 고학년 때 해주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범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어, 그리고 문법, 이 두 개를 초등 고학년 때 이렇게 좀 준비를 시켜야 되고, 자, 이제부터는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학년 때 시작하는 거랑 6학년 때 시작하는 거랑 이게 달라요. 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하는 거는 좀 다른데, 일단 뭐 중학교 들어가기 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하고 문법인데, 제가 볼 때는 0단어입니다. 0단어. 여기서 이제 모든 스트레스가 시작되죠. 사실은 이걸 초3, 4 때부터 이미 교육특고에 사는 친구들은 이미 이제 중학교 공부하는 거 내용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단어 시험도 보게 하고 문법도 이렇게 막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했는데, 사실 그거 굉장히 좀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사실 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살아가는 지역도 분위기도 일단 무시할 수 없으니까. 여튼 단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단어장 베이스로 공부하면 효율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효율적이에요. 물론 원서를 가지고 쫙 이렇게 탐독하면서 즐거움을 이렇게 가지면서 할 수도 있지만, 중학교 가게 되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우리 지문도 배울 거고, 그 안에 또 교육 과정에 따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정리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훑어줄 필요는 있다는 거야. 아무리 원서를 가지고 열심히 했다 해도 그걸 제가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에 맞춤식 이제 어휘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어장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뭐 얼마 전 제가 영상에서 밝히기도 했었어요. 단어장이 사실은 우리가 뭐 좀 속된 말로 단어장 빨, 쌤 어떤 단어장이 좋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그거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단어장이냐 방법론이냐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걸 이제 비율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네, 학습법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사실은 거의 한 80%, 심하게는 90%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단어장 줘도 본인이 활용 안 하거나 열심히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습법이 훨씬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장입니다. 단어장. 그래서 5학년이든 6학년이든 단어장을 일단 하나를 이제 구매를 하십시오. 구매를 하는데 그냥 구매하지 말고 서점을 갑니다. 서점을 가가지고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고르는 거죠. 고를 때 기준은 예문입니다. 1번이 예문이에요. 예문. 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예문이 너무 나한테 어렵다. 아이한테 너무 어렵다. 즉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예문 안에 이미 모르는 단어가 막 3, 4개씩 있다. 그럼 어때요? 문맥 파악이 안 되잖아요. 결국 단어 공부하는 것은 이 단어 벽돌 쌓기마다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잘 읽기 위한 어떤 부품으로서 단어 공부하는 건데 그거의 제일 기본 베이스가 되는 예문. 예문이 제가 볼 때는 단어장의 퀄리티를 좌우하거든요. 근데 그냥 보고 남들이 이거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무조건 고르고 이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습법이 제가 볼 때 거의 80% 이상이고 올바른 학습법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나한테 맞는 단어장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문을 봤을 때 심플하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요 단어 빼고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얼추 알기 때문에 얘 빼고 나는 이게 추론이 가능하다. 즉 문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장. 그걸 이제 쭉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단어장을 공부하기 앞서서 반드시 팔품사는 꼭 익혀두세요. 품사, 즉 단어를 공부할 때 그냥 스쿨 학교, 카인드 친절한 이렇게 외우는 건 제가 볼 땐 최악입니다. 가장 영어답지 못한 전통식 최악의 방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고 나중에 이 방법으로 공부한 분들은 기동성이 떨어져서 라이팅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하기 같은 거는 제가 볼 땐 순발력이 거의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이렇게 딱딱 하나라 이렇게 우리말로 1대1로 딱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거를 정리를 이렇게 그나마 편의적으로 한 것뿐.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품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품사, 팔품사. 이 단어가 어떤 품사로 쓰이는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문을 아까 공부할 때 얘가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얘가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구나. 생각해보세요. 우리 run이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달리다도 있고 이게 어떤 가게라든지 사업을 운영하다는 뜻도 있고 어떤 것이 이렇게 물 같은 게 이렇게 뭐 흘러간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한글 뜻으로 1대1 매치하는 것보다는 그쵸, 이 문맥 안에서 보고는 run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구나 라고 이제 예문 안에서 품사를 이해하면서 이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얘가 주로 동사 자리 많이 오고 가끔씩은 이렇게 자리도 오는구나. 그걸 이제 인지하면서 가는 것과 그냥 run 달리다 운영하다 1, 2, 3번 뜻이 있네. 그렇게만 이제 보고 가는 친구들하고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어마어마한 갭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중요합니다. 단어장을 고를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혹은 이제 학습자한테 최대한 맞춰서 잘 이제 고르고 반드시 팔품사 정도는 미리 좀 이렇게 알아두고 단어장을 공부해라. 그래서 이 단어장을 5학년 때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 돌린다든지 6학년 때 또 한 번에서 2번 돌린다든지 일찍 시작하면 유리한 건 그거예요. 그렇죠? 천천히 여러 번 돌릴 수 있다는 거. 주변 경치도 쓱 보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 늦게 시작하면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왜? 친구들 뛰어가는 거 보이니까. 그래서 막 뛰고 난리 나는 거죠. 제대로 못 본다는 거. 그래서 5학년이나 6학년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단어장, 중학교 교육과정, 거기에 수록된 예문이 나에게 맞는 단어장을 이제 보면서 짧게 자주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라이브에 올렸었거든요. 그죠?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돌아서고 까먹잖아요. 그죠? 한 번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자주 돌아서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30분에 한 번 쭉 공부할 거를 5분에 6번, 5분 동안 쓱 보고 돌아서고 까먹고 돌아서고 까먹고 6번 망각이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숙지가 잘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어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쵸, 숙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그 예문을 보면서 단어 뜻 추론해보고 모르면 빨리 넘어가고 모르면 넘어가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빨리 거치면서 단어를 이렇게 최대한 숙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요는 이제 단어장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5학년이 시작했든 6학년이 시작했든 1년에 한 2번에서 한 3번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주면 됩니다. 누적 반복 학습을 하게 하면 됩니다. 올바른 방법 가지고 그냥 자주 보게끔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에 사실은 1시간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 꾸준히만 이런 방식으로 망각을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어를 수차례 이렇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숙지를 시켜줘라. 자, 그리고 주말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스펠링 같은 거 좀 쓰는 연습을 하면 충분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쓰면서 계속 물론 좋은데 어쨌든 읽기에 익숙한 단어 학습법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주 숙지시켜주고 그리고 중간중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짬날 때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해주면 되지, 이게 쓰고 스펠링을 확인하고 뜻하고 매치시키는 이 일련의 과정을 단어 학습이라 보는 것 자체가 뭐 조승현 씨 플루언트 책 같은 거 읽어보면 나오지만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낮은 수준의 어떤 학습법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문맥 죽이지 마시고 예문을 잘 활용해서 단어를 그렇게 학습을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가 이제 문법입니다. 흔히들 문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문법을 공부하면 외울 게 많아진다, 문법 내용을 외워야지인데,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문법이 없이 그냥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질문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얘는 왜 이렇게 썼지? 얘는 왜 이렇게 썼지? 얘는 또 왜 이렇게 썼을까? 엄청나게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많아질 건데, 사실 그런 질문들을 줄이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룰, 법칙이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훑으면서 실제로 이제 내가 아는 게 생겼잖아요. 그럼 예문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문법이란 것도 예문이 중요해요. 즉 원어민들이 쓰는 이제 문장을 녹여서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고 이거를 거꾸로 뽑아낸 게 문법이다 라고 이제 보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원어민들은 사실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쓰는 것들 이미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한 거고,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한국에 사니까 경험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쵸? 그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빨리 이제 그 룰을 깨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 문법을 알려고 외국 넘어가가지고 10년 15년씩 살고 돌아오겠어요. 그죠? 우리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경험을 단시간 내 그 룰만 뽑아서 공부하는 거고, 그거를 실제 예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보고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쓰네 라고 발견해보고 설명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초5에서 6까지는 중학교 영문법 있죠, 그죠? 그거를 이제 한 번에서 한 두 번 정도, 한 두 번 이상 돌리면 좋겠죠. 그래서 중 1학년에서 2학년, 뭐 많게는 중3 것까지 한 번 정도에서 두 번 정도 수준 이렇게 돌려주시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단어 공부하고 문법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셋,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학습자들이 이제 드디어 올 게 왔다,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단어 공부도 문맥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결국은 내가 쌓아가지고 문장을 잘 만들 수 있고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재료로 쓰기 위해서 내가 단어를 공부하는 거다. 문법도 그쵸, 이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체를 집약한 것을 보고 내가 빨리 적용하기 위한 거다 라고 생각해야 되지, 내가 단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라고 굉장히 목표를 좁혀서 가게 되면 영어 공부 사실은 그러면 그냥 공부하는 거잖아. 시험을 위한 공부잖아. 시험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니죠. 학교 끝나고도 성적이 이제 끝나고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인생을 위한 영어를 살게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좀 설교 아닌 설교를 했는데,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교육과정에 의한 단어 그리고 문법을 공부해가지고 중학교 올라가서 좀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에도 제가 틈날 때마다 짬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홍공TV 많이 알려주세요. 홍공 후짜!